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학교 기재요령 항목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수를 못 들으셨다고 하셔가지고는, 근데 저희도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훑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기재요령을 중심으로 좀 요약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로도 드리고, 그리고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 학교에서 연수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한글로 된 파일도 좀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두 파일을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재 요령에 대해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저희가 올해 바뀐 사항이나 꼭 주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만 항목별로 잠깐씩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인적사항에서는 저희가 그 주소 문제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안내 자료가 각 학교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의 행정 그 주역상 그 우편 번호가만 바뀌어가지고는 주소가 빨갛게 표시돼서 이거를 수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소 누가를 하는 이유는 학생의 거주 관계를 통해서 학생의 이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편 번호가 바뀐 걸로 반드시 이렇게 삭제 처리하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급에는 이제 몇 명 없어가지고 뭐 한두 명이 우편 번호만 바뀌고 이렇게 나머지 주소는 그대로여서 그 친구들은 그냥 기존의 누가 기록을 수정하듯이 제가 삭제 처리하고 그리고는 재등록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요 1번과 2번 방법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우편 번호가 유용한 정보다 아니면 이 삭제가 좀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누가 기록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시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누가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대로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소 변동이 아니라 뭐 단순한 띄어쓰기라던가 우편번호 변동 이런 걸로는 이제 기존의 거를 삭제하고 새로운 걸 가지고 오시되 새로운 거에 기존께 입력된 날짜로 등록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정보 변경 시에는 뭐 신입생은 수정하고요. 재학생 졸업생은 정정한다. 그리고는 여기 개명이나 입력 그러니까 한글이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글이나 아니면은 외국어로 표현된 원어민으로 된 이름 있잖아요. 그거 두 개의 표기 방식을 변경하기를 원할 때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정정대장을 작성해서 정정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여기 비밀 전학의 경우에는 전입교에서 변경된 주소를 누가 기록하지 않고 전입 등록 시 비밀 전입 여부를 체크해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학적 변동이 기재하는 게 항상 원칙이긴 한데 기국 학생들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 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는 나머지 사항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네, 여기 6페이지에 유급 관련만 한번 보실게요. 네, 유급으로 볼 때는 수업 일수가 191일일 때 그중에 3분의 2를 출석하지 못하면 유급으로 선정되는데 이 3분의 2가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올림에서 128일 이상은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급해서 중복된 기간을 삭제할 때는 정정대장으로 삭제하시면 되는데 단 그때 학년 이력, 인적사, 학적사항,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 삭제됐다라고 하면은 이 삭제된 후 처리 방법 이대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학적에서는 정원의 관리도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정원의 학적 관리에서는 저희가 2024년에 이제 수정된 게 유해로 인한 정원의 학적 관리와 이제 장기 결석에 대한 학적 관리로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 유해 후 정원의 학적 관리 그리고는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의 학적 관리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된 거니까 학적 담당 선생님께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국 학생 등 이런 친구들이 외국 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의 기록, 그리고 외국 학고명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학적 사항에서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 여기 보면 제가 학생 미혼모라고만 요약을 해놨는데 여기 학대 피해 학생의 위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설된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는데요. 학생 미혼모의 대한교육 위탁 교육 기간을 나이스에 이제 등록하실 때 위탁 교육 기간명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 구분 설정을 기타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위탁 교육 기간의 활동 내용이 이렇게 넘어오면 입력해 주시잖아요.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단 학생 미혼모의 위탁 교육 기간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봉사활동 실적에서 주간 기간명 이런 거나 수상 경력에서 수여 기간 이런 거는 위탁 교육 기간명을 입력하지 않고 제적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출결 사항에서 수정된 부분만 한번 확인할게요. 수정된 부분은 횟수가 빈번한 단기 결석, 그리고 반복적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거를 이제 횟수가 많은 단기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거 입력 기준을 과 방법을 학교장이 정한다. 이런 내용이 수정되어 있으니까 요건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닌데 요거 학간이 심의로 해서 이제 횟수가 많은 단기 결석과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입력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는 학간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적 변동 여기 보시면은 학적 변동 시 당일까지를 수업 일수에 산입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학 오거나 재입학하거나 복학하거나 혹은 위탁 학생 이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과 수업 일수가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단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이수 그 해당 학년이 이수가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학생 이제 학적 처리할 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출일과 여기 전입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인정결석 사유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경조사일수에 이제 재량유업일과 공휴일, 토요일들은 산입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에 이제 지각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 기준은 월 1회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지각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보겠다. 아니면 지각을 하든 조퇴를 하든 결과를 하든 셋 중에 한 번만 해도 1일로 보겠다. 이런 기준은 학교 내에서 학관위를 통해서 학교장이 정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학관위 심의사항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 아까 그 경조사일수 요거는 자주 헷갈려 하시니까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가 발생할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해서 꼭 당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인정 기간을 산출할 때는 아까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요 예시를 보면 더 이해가 정확하신데 예를 들어서 여기 4월 6일 토요일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사망보다 먼저 이날에 결석을 아이가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가 이제 인정결석 시작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조부의 경우 5일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일,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니까 제외하고 여기가 이제 8일부터가 2일, 3일 되는데 그리고는 여기 재량유업일 있죠. 국회의원 선거 요거 공휴일이니까 요것도 제외하고 여기가 4일부터가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여기 수행평가나 평가가 있어서 저 학교 와도 돼요? 라고 하면 와도 돼요. 그래서 퐁당퐁당 결석 아니면은 뭐 출석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단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학교에 왔다고 해서 요 뒤엔 날짜까지 하루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일부터 그냥 휴일 빼고 5일까지 그러니까 12일까지 결석 5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 선수가 있다면은 학생 선수 중학교 31일 주의해 주시고 대회를 뭐 1일 단위로 갔다라고 하면 빼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각 조퇴로 이제 대회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시간 누적으로 이제 1일을 이렇게 산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5일을 꼭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여기 장기 결석 요거는 좀 헷갈려 하시니까 좀 잘 확인하도록 할게요. 장기 결석은 이제 결석의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한다는데 결석의 종류로는 이제 3가지가 있죠. 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그리고는 인정 결석은 해당하니까 정정할게요. 결석의 종류 3가지는 이제 질병 결석,
기타 결석, 미인정 결석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 이 종류가 같으면서 주인은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장기 결석에 해당해요. 그 기간이 며칠이냐 하면은 이제 7일 내외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정해라라고 학관위로 정해라라고 안내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일로 해가지고 7일 내외에서 우리는 뭐 5일로 정하겠다. 이걸 학관위 심의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뒤에 이제 예시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아이가 이제 감기로 3일을 결석을 했는데 연달아서 이 뒤에 이틀은 복통으로 배가 아파서 결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질병 결석으로 같은 종류니까 총 5일 결석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장기 결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예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아이의 질병이 개인정보 보호를 필요해서 요거를 입력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요거 입력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질병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질병도 있다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 말이나 학년 말 정도에 이제 쭉 모으셔가지고는 그때 한 번에 심의를 받으시고 생기부 입력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결석은 1일이라도 반드시 사유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지각 조퇴 결과는 뭐 기타라 하더라도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미인정유학만 한번 보시면은 미인정유학은 정원의 학적관리의 사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적 특기사항에는 입력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출결 상황은 장기 결석에 해당하니까 출결 상황의 특기사항에는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이제 수상 경력으로 넘어갈게요. 수상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교회상은 어디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교내상도 수상 경력에만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 경력 제외한 어디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입력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연간 시상계획, 대회 운영계획, 대회 운영 결과, 대회명 이게 모두 계획이랑 일치하게 똑같이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팀별로 나왔을 때 어떻게 팀 기준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팀이라 하더라도 인원을 기준으로 세시면 됩니다. 팀 숫자로 세는 게 아니라 참가 인원의 2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위를 할 때는 이제 피라미드로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더 상위의 등급인 학생을 수여받는 학생이 그 아래 등급보다 인원이 더 적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입력 루트가 달라졌다는 거지 뭐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2024학년도 1학년부터 순차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1학년만 따로 이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라는 탭에 따로 입력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입력 주체는 학급 담임이다라고 명시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몇 호냐에 따라서 이제 보시고 여기 보면은 몇 호나에 따라서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삭제는 언제 하는지 요 기준을 확인하시고 요대로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학업 중단 학생이 있는데 얘가 1학년으로 다시 재취학한다 하면 얘는 올해 1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다면 요거는 정정 절차를 거쳐서 거기 다른 새로운 탭에 1학년들처럼 새로운 탭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사항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번에 바뀐 게 이제 3월 1일자의 입학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입력 기준도 이제 3월 1일로 1학년 친구들도 이제 임원 기간을 입력할 때 3월 2일이나 3일 이때부터 입력하는 게 아니라 3월 1일부터 임원 기간을 똑같이 입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여기 창체를 입력할 때는 본인이 실제 이수한 시간 여기 보면 29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데 본인이 실제로 참여한 이수 시간을 입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출석, 인정, 결석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인정, 결석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 참여 안 했다라고 하면 시간도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출결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거지 요 이수한 시간까지 인정해 준다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수한 시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는
보통 여기 보면 특기사항에는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기 민주시민교육 뒤에 이렇게 날짜를 꼭 입력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입력할 수 있다기 때문에 꼭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 가급적 입력하는 게 편하지 않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필수는 아닌데 단 이제 임원기간은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원기간 꼭 놓치지 않고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학관위 심의사항 요 내용은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의 학생 범위 뭐 몇 프로냐 아니면 몇 시간 이수한 친구는 입력하겠다 이런 거는 학관위 심의사항의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쭉 이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뒤에는 뭐 크게 바뀐 내용은 없어서 영재교육 한 거는 이제 영재교육 기록사항 성적 4세트게 이제 영재교육 기록사항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입력하시면 되고요. 38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는 뭐 위탁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도 창체 입력 조건과 우리 학교의 창체 입력 조건과 동일하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행동 특성만 바뀌었다기보다 이제 수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올해 이제 여기 수정된 부분이 모든 학생에 대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입력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라고 여기 명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입력해 주시도록 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 반에 이제 한 명이 3월에 전학 간 친구가 있어요. 이제 한 달을 채 못 봤는데 그래도 그 친구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 내가 한 달 정도까지 본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행동 특성에 입력해 주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단 한 번도 못 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장기 결석이라던가 아니면 계속 결석을 해서 뭐 한 달 내내 못 봤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그런 사유를 입력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일일이 다 훑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는 아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만 짧게 잠깐 했는데 혹시 이 자료 보시거나 하시고는 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시 이해 안 되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 대원중학교 박민지이니까 그걸로 메신저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